15년을 함께한 끝에 나는 아내의 수진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작고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던 단서들이 반복되며 점점 명확해졌고 결국 나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 이후로 우리 사이엔 감정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틈만이 남아 있었다. 수진은 먼저 이혼을 언급했다. 더 이상 붙잡을 마음도 말싸움할 기력도 내겐 없었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못을 박는 듯 했지만 그날 나는 깨달았다. 싸울 이유조차 사라졌다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나는 그녀의 불만을 무시했고 그녀의 눈빛과 말투 속 피로를 외면해왔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난 뒤에는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고 우리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가 있었다. 그녀의 눈엔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한 시간조차 버거운 삶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나 역시 그것을 붙잡을 이유를 잃어갔다. 나는 자주 손님 방에서 홀로 잠들었고 그녀는 침실에 혼자 남았다. 늦은 밤 홀로 앉아 우리의 지난 다툼들을 떠올리며 자책하곤 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느낀 감정은 분명 그녀에게 진짜였을 텐데 나는 왜 그것을 틀렸다고만 여겼을까?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녀와 다투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나 자신 역시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사랑했던 것은 결혼이라는 형태와 기억이지 현재의 우리 모습은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변화의 준비를 시작했다. 무언가를 되돌리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이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결심이었다. 그래서 나는 빈 맥주병을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손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몸을 뉘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수진이 불을 켰다. 평온하던 밤이 다시 깨어났다. 왜 거기서 자고 있어? 나는 천천히 눈을 뜨며 답했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어서 널 깨우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부엌으로 향해 커피를 내렸다. 나는 샤워를 마친 뒤 그녀와의 대화를 준비하며 거실로 나갔다. 수지는 내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하자. 지쳤어. 실망했고 더는 널 사랑하지 않아. 나는 말없이 그녀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이었다. 오래 함께했지만 이젠 그만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이혼하자. 이혼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나는 그녀의 눈빛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쩌면 나도 그 말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민지는 내 얼굴에서 뭔가 어긋난 기류를 느꼈는지 의아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훈아, 무슨 일 있었어? 그녀가 옆에 앉으며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왼손을 들어 희미하게 빛나는 결혼 반지를 가리켰다. 그녀는 이혼을 원해. 그게 그녀의 감정이래. 싸우는 게 의미 없다고. 나는 웨이터를 불러 위스키를 다시 시켰고 민지도 따라 주문했다. 그런데 전혀 화난 것 같지 않아. 민지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우린 오래전부터 불행했어. 그리고 아마 나도 이제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놓아주려 해. 더는 누워서 외면받는 느낌으로 살고 싶지 않아. 민지는 잔을 비우며 내 말을 곱씹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나는 그게 동정인지 흥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춤추러 가자.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민지는 당황한 듯 날 올려다보았다. 지훈아,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그녀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이제 나도 내가 원하는 걸 할 거야. 그리고 지금은 너와 춤추고 싶어. 사실 오래전부터 그랬어. 그녀는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이거 혹시 복수하려는 거야? 나는 한쪽 눈썹을 올렸다. 글쎄, 어쩌면. 그녀는 천천히 내게 몸을 기댔고 나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걸 느꼈다. 음악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몰입했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오늘은 집에 언제 돌아갈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민지는 유쾌했고 지적이었고 이트 넘쳤다. 그녀는 이미 내 분위기에 푹 빠져 있었고 나 역시 그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녀를 데려가지 않았다. 그럴 필요는 없었다. 목적은 달성되었으니까. 다음 날
수지는 내가 민지와 바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들은 듯 했다. 그 여자랑 데이트했다며?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다. 그래, 데이트 중이었지.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지훈, 미쳤어? 지금 장난해? 내가 이혼하자며. 내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왜 내가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는 건 안 되는 건데?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충격과 혼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나는 천천히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대답했다. 이미 예진이가 내가 다른 여자랑 있었다고 소문냈다더라. 그녀는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민지,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어? 민지를 그렇게 부르지 마. 그녀는 그런 취급받을 여자가 아니야. 결혼한 남자와 데이트한 거라면, 그게 방탕한 거라면 남편 몰래 바람 피운 여자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 수지는 말을 잃었고 당황과 불안이 교차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았다. 긴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얼마나 알고 있는 거야? 충분히 알고 있어.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 남자와 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마음 떠난 순간부터 이 결혼은 끝났어.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갈 거야. 더 이상 아내에게 의지할 수 없으니까. 나는 주방으로 가서 조용히 저녁을 준비했다. 수지는 내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나도. 나는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다. 이번 주는 일정 있어. 늦게 들어올 거야. 그리고 괜찮으면 손님 방에서 잘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손님 방에서 잠들었고 수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지연 씨를 만났다. 35세 두 아이를 둔 이혼녀였고 따뜻한 금발의 여성이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웃었고 자연스럽게 입을 맞췄다. 그녀는 기꺼이 응했고 헤어지기 전 다시 한번 키스를 나눴다. 집에 돌아오면서 수진과 또다시 충돌할 걸 예상했지만 그녀는 뜻밖에도 조용하고 차분했다. 안녕. 그녀가 먼저 인사했다. 나는 코트를 벗으며 미소로 답했다. 좋은 시간 보낸 것 같네. 그녀는 감정을 눌러 담아 말했다. 응, 즐거웠어. 내가 알아봐 줘서 고마워. 너는 어땠어? 오랜만에 우리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고 그녀는 마침내 고백했다. 나는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적은 없어. 몇 명과 키스는 했지만 저스틴이랑은 감정적으로 가까웠을 뿐이야. 그가 더 원했지만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수진, 내가 몸을 안 줬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건 아냐. 우리는 한 팀이었고 넌 오래전에 그 팀을 떠났어. 그래도 내 솔직함은 고마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더 들어야 했어. 변명보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훈아, 솔직히 모르겠어. 이혼을 정말 원하는 건지.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생각해보고 말해. 나도 너 내쫓지 않을 거고 당장 떠날 생각 없어. 내가 손님 방으로 향하자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민지랑 계속 만날 거야? 응. 그녀도 다른 사람들도.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나한테 맞는 길을 찾을 거야. 만약 우리가 이혼하게 된다면 우린 거기까지였던 거겠지. 나는 방에 들어갔고 그녀는 따라왔다. 문 앞에서 그녀가 멈춰섰다. 지훈아. 나는 셔츠를 벗다 말고 돌아보았다. 제발 같이 자자. 침대로 돌아와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렀다. 지금 그게 옳은 결정일까? 몰라.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필요해. 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울었고 나는 말없이 그녀를 안고 침대로 향했다. 그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들었다. 며칠 후 나는 좋은 친구 하은을 만났다. 우리는 드라마와 팬덤 이야기를 즐겨 나눴고 그날 저녁 그녀는 라이브 공연이 있는 술집에 가고 싶어 했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데려갔고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 사이엔 낭만은 없었지만 깊은 우정이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우리 둘 다 그렇게 느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다. 차를 주차하던 중 낯선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잠깐 질투심이 올라왔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다.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나겠지. 비행공포증 치료 중 정신과 의사가 가르쳐준 방식이었다. 오, 비행기 탄다 무서워. 대신 오, 비행기 탄다 기대돼라고 생각을 바꾸는 훈련. 효과가 꽤 괜찮았다. 나는 그 말을 되뇌이며 문을 열었다. 수진과 예진이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훈아, 생각보다 빨리 왔네. 예진이 날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일이 일찍 끝나서 그냥 왔어요.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았고 예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 먼저 갈게. 수진, 나중에 얘기하자. 수진은 문까지 배웅하고 돌아왔다. 방해한 거라면 미안해. 내 시간 망치고 싶지 않았어. 괜찮아. 여기도 내 집이잖아.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쓰렸다. 우리 언제부터 여길 집이라고 안 부르기 시작했지? 밥은 먹었어? 응. 남은 거 좀 먹었어. 나는 음식에 시선을 두며 물었다. 예진이랑 무슨 얘기했어? 더 혼란스러워졌어. 그녀는 내가 나가서 자물쇠 바꾸고 이혼하라고 하더라. 민수는 일하느라 바빴나 보네. 수리공도 못 부르고. 내 말에 그녀는 피식 웃었다. 너 정말 바보 같아.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이혼 얘기 꺼낸 건 나야. 떠났던 건 너지만 이젠 나도 내게 매달릴 권리 없다고 생각해.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후회인지 혼란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굳이 안심시키지 않았다. 괜히 그랬다간 더 멀어질까봐. 데이트가 취소됐어. 내일 밤 콘서트 티켓이 남았는데. 다른 사람 대신 너랑 갈래?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나 가고 싶어. 회사 동료한테 줄까도 생각했는데. 아니, 나랑 가자. 너랑 가고 싶어.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혔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분명 재밌을 거야. 나는 이미 지혜에게 취소 연락을 했고 그녀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해줬다. 다음 날 수지는 예쁘게 차려입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도 나를 놀래키려 한 것 같았다. 콘서트장은 활기찼고 음악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좋았다. 우리가 입장했을 때 수지는 곧 눈치챘다. 무대 옆에서 멋진 옷차림의 여자가 있었다. 지혜였다. 수진아, 여긴 지혜. 나는 소개하면서 원래는 그녀와 함께 오려 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늘은 수진을 데려왔다. 예전 같으면 내 아내 수진이라 소개했겠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 수진도 알아챈 듯 짧게 인사했다. 반가워요, 지혜씨. 지혜도 미소로 응답했지만 그 짧은 순간 두 여자 사이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흘렀다. 지혜는 똑똑했고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사과한 뒤 내일 회사에서 다시 보자고 말했다. 반면 수지는 화를 참지 못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으며 물었다. 지훈이, 결혼 반지는 어디 있어?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집에 있어. 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뺐어. 그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 수지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우린 아직 이혼 안 했잖아. 나는 음악에 집중하는 척하며 웃었다. 바에가 음료를 더 가져올 때 몇몇 여자들이 말을 걸었고 그중 한 명은 웃긴 이야기를 하며 내게 번호까지 줬다. 수지는 그 장면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원래 이런 장난 잘 안 하지만 그녀가 이혼을 원한다면 이제는 나도 자유로워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잘생긴 편은 아니지만 유머 감각만큼은 자신 있었고 여자들은 그걸 좋아했다. 문득 수진의 시선이 내게 머물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예전 내가 그녀를 웃게 만들던 그 모습이 떠오른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이 없었다. 옷을 갈아입던 중 그녀가 다시 물었다. 결혼 반지 어디 있어? 나는 서랍을 가리켰고 그녀는 양말 칸에서 반지를 꺼냈다. 그녀는 조용히 반지를 바라보다 내게 시선을 돌렸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제 그건 내 거야. 나는 담담히 말했다. 버리든 팔든 내 마음대로 해. 그녀는 망설이며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이 반지는 우리 사랑의 상징이었고 결혼을 보여주는 표시였지.
한때는 다른 여자들을 멀리하게 만드는 보호막이었고 너도 그랬을 거라 믿었어. 하지만 내가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다고 선택한 순간 이 반지는 더 이상 나를 지켜줄 수 없게 됐어. 지금은 단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기억일 뿐이야. 나는 그녀 손에 반지를 쥐어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받아들였고 무겁게 숨을 들이켰다. 오늘 고마워. 콘서트도 좋았고 너와 함께해서 더 좋았어. 언제든지. 나는 짧게 대답하고 그대로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계란과 베이컨이 준비돼 있었다. 나는 고맙다고 말했고 수지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침 내내 손가락에 낀 반지들을 만지작거렸다. 결혼 반지와 약혼 반지를 여전히 끼고 있었다. 오전 업무 중 예진에게 전화가 왔다. 예진이, 내가 전화를 다 하네. 무슨 일이야? 오늘 점심 12시 30분. 보헤미아에서 봐. 그녀의 목소리가 끝난 후 전화를 끊으면서 나는 생각에 잠겼다. 예진, 수진의 직장 동료인 그녀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왜 예진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나에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전화를 했을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잠시 뒤 나는 예진을 만나기 위해 보헤미아로 향했다. 술집에 들어서자 흰 리넨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에 앉아 있는 예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 표정은 매우 긴장된 모습이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불편한 기운을 느꼈다. 예진은 여전히 나를 향해 냉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수지는 힘들어하는데 넌 딴 여자들이랑 데이트하더라. 그 말을 듣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지만 나는 침착하게 반격을 했다. 수진에 대해 내가 아는 게 뭐야? 예진은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꾹 물었다. 내가 바보처럼 굴고 있다는 건 알아. 그녀는 말하며 주변의 시선을 느끼는 듯 목소리를 낮췄다. 숨길 건 없어. 솔직하게 말해봐. 그녀의 말에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내가 감추고 싶었던 감정이 폭발할 듯 했다. 하지만 그때 음식이 나왔다. 예진은 잠시 차분해지며 음식을 먹으면서 말을 꺼냈다. 수지는 혼란스러워. 그녀는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 내 마음이 한순간에 차가워졌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게 내가 도와주는 방식이야? 남의 결혼에 끼어들어서? 예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하려다 말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수지는 내 친구야.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듣는다고. 나는 화가 나서 말문을 열었다. 나는 그녀의 남편이야. 15년을 함께 살았어. 근데 너는 내게 관심 한 번 있었어? 예진은 잠시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그녀의 당황한 얼굴을 보며 말을 더 가했다. 그녀가 다른 남자랑 감정을 정리하게 만들고 그 남자가 유부녀에게 키스해도 아무렇지 않아? 예진은 눈을 깜박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끝까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뱉었다. 결혼해 본 적 있어? 상담 자격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왜 끼어들어? 예진은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 말에 씁쓸함이 밀려왔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다. 너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수진이 말한 것 외엔. 그런데 날 평가하고 있지. 내가 말할 때마다 예진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졌고 그녀는 마침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숨을 고르고 그동안 쌓였던 생각을 하나씩 풀어놓았다. 수진이 말했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다고. 이혼하자고. 그런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 그녀 마음이 바뀌길 바라면서 나 혼자 불행하게 살아야 해? 술잔을 비우고 나는 예진이 나를 응시하는 걸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나는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 예진은 나를 보고 차갑게 말했다. 지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지는 고통 속에 있는데 넌 다른 여자랑 데이트해. 그 말이 내 가슴을 찌르는 순간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끼며 바로 입을 다물었다. 내가 여기에 뭐라고 말을 하면 그만큼 수진에게 들릴 거라는 걸 알았다. 침착해지고 나서 대답했다. 수진에 대해 내가 아는 게 뭐야? 그녀는 나를 밀어내고 있어.
나는 그녀를 밀어낸 적 없어.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이제는 나도 나아갈 거야. 그녀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지 않아. 이 결혼은 끝났어. 말을 끝내고 나가려고 하자 예지는 내게 전화 걸 거라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소연을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다르다. 예쁘고 지적인 흑인 여성이다. 처음에는 예의를 차렸지만 몇 달 후 그녀와 내가 가까워졌고 그날 밤도 그녀와의 관계를 떠나 수진과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날 밤 수진은 내게 말했다. 지훈아, 씻어.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왜?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그녀의 냄새를 참을 수 없어. 내가 깨달았을 때 그녀가 말한 그녀가 소연이라는 것을 알았다. 수진이 울면서 말했다. 이 냄새가 나면 다시 거실로 가야 해. 내가 샤워하고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나를 깨우며 말했다.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나는 없다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꺼내 나에게 결혼 반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우리는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반지를 내 손가락에 끼우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아직도 사랑해. 수진이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진심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혼은 없을 거야. 그럼 그 남자는? 없어. 너뿐이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나도 가끔 다른 사람들을 만날 거야. 수지는 놀랐지만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지 않아. 나도 너를 사랑해.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열정적으로 키스했다. 이제야 알았다. 그녀는 늘 자신감이 부족했고 나는 그녀의 감정을 무시하며 살았다. 그녀가 힘들다 말할 때마다 나는 논리로 이기려 했고 그건 결국 상처가 되었고 사랑을 소모시켰다. 나는 변하지 않았고 그녀는 변했어. 그녀는 내가 더 이상 그녀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느꼈겠지. 그리고 이제는 나도 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해?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다른 남자는 만나지 않을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응. 난 가끔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거야.